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속마음을 다 말해도 괜찮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꺼낸 말이 나중엔 소문이 되고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산정약용의 지혜로 꼭 숨겨야 할 4가지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내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비밀을 들은 친구는 지금도 입을 꽉 다물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이미 당신의 아픔은 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있을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내 아픔을 털어놓는 행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내 손으로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칼날이 내 목을 겨눌지 모릅니다. 오늘 흘린 눈물의 고백은 내일 가장 잔인한 소문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 선생은 평생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적은 목민심서에서 말의 무게를 아주 무섭게 다루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마주할 때 묘한 본성을 드러낸다고 경고했죠. 바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저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며 추악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남의 눈물을 나의 행복을 확인하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나 안주거리로 생각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한양에서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찾아와 아첨을 떨고 진심을 말하던 벗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18년이라는 길고 잔인한 유배길에 오르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슬퍼하는 척 눈물을 훔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뒤에서는 선생의 몰락을 가장 반겼습니다. 심지어 선생의 남은 재산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섰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수준이 아닙니다. 심장에 칼이 꽂힌 격입니다. 나의 아픈 사연을 세상에 내비치는 순간 그것은 치유의 약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사냥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는 조명탄이 될 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진심을 다해 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중학교 3학년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 무거움을 절대 믿지 마세요. 내 입에서 나간 비밀은 발이 달린 괴물이 되어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내 슬픔을 무기 삼아 나를 흔들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 아픔은 오직 스스로 감당하고 삼켜야 합니다. 그래야 무례한 세상에서 소중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불행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작용하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친한 지인들에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질투의 칼날을 심어버리는 두 번째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약점은 무엇일까요? 내 자식이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야기, 혹은 투자했던 땅값이 몇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 최근에 기분 좋아서 주변에 은근슬쩍 흘리진 않으셨나요?
딱 5초만 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진심으로 손뼉을 치며 기뻐해 주던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그 자랑이 나오는 순간 당신 앞에는 축하의 가면을 쓴 무서운 적이 새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는 행동은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굶주린 늑대들 앞에서 싱싱한 고깃 덩어리를 흔들며 나를 공격해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을 모은 글에서 아주 뼈를 때리는 처세수를 남겼죠. 재물을 감추어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베풀어 흩어버리는 것이고 자라나는 자식의 명성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 화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다루기 힘든 추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은근한 질투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는 쉽게 동정표를 던지지만 타인의 엄청난 성공에는 본능적으로 배가 아프고 화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은 눈 뜨고 보기 힘든 법입니다. 내 행복과 부유함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하루빨리 추락하기만을 은밀히 기도합니다. 꼬투리를 잡을 준비를 하죠. 나이가 들수록 내 주머니 사정과 자식의 잘난 면모는 철저히 어둠 속에 숨겨야 마땅합니다. 내가 가진 빛을 뿜어낼수록 상대방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깊은 그림자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 원망은 화살이 되어 당신을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명심하십시오. 내 입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진짜 부자는 동네방네 돈을 자랑하지 않고 진짜 현명한 부모는 자식 자랑으로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내 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부유함이나 자식 자랑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을 등 돌리게 만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최악의 말습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을 때 이 말을 먼저 꺼냈다가 오히려 만만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내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세 번째로 절대 발설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나 조만간 퇴사하고 가게 하나 차릴 거야. 내년쯤엔 이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야. 혹시 술자리나 찻집에서 친한 지인에게 이런 미래의 계획을 미리 털어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서 뱉은 말이겠지만 그 순간 당신의 귀한 계획은 이미 절반 넘게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목표와 계획을 미리 동네방네 발설하는 행동은 아주 위험합니다. 내 소중한 꿈을 동네 사냥꾼들이 쏘아 맞히기 딱 좋은 관역판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입을 여는 순간 내 미래를 흔들려는 훈수꾼들이 사방에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엄격한 학자이자 행정가로 살았습니다. 선생은 커다란 뜻을 세운 자는 호랑이가 사냥을 하듯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계획을 미리 말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도전을 들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라며 은근히 초를 치고 만류합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꼴을 보기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차디찬 유배지에서 그 방대한 책들을 저술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은 내가 앞으로 조선을 뒤흔들 엄청난 책을 쓸 것이다라고 미리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방해와 시기 속에서도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붓을 깎아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직 완성된 결과물로만 세상의 무서운 존재감을 증명해 보였을 뿐입니다. 내 계획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정신적인 에너지는 말싸움과 변명으로 전부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무언가 시작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비밀로 하십시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이슬처럼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성공하고 난 뒤의 결과만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내 입술을 무겁게 닫을 때 내 꿈은 비로소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을 숨기는 것만큼이나 내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억울한 마음에 이것을 입 밖에 냈다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전부 적으로 만들고 고립되곤 합니다. 내 인생의 남은 운을 통째로 갉아먹는 네 번째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악점은 무엇일까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마음속에 깊게 응어리진 과거의 상처나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원망을 주변에 하소연하듯 털어놓은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내뱉은 말이겠지만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아주 만만한 먹잇감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내 과거의 원한과 원망을 입 밖으로 내는 행동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썩은 물을 내 입으로 다시 퍼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담은 저서 여유당전서에서 인간의 품격과 언어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남겼습니다. 남의 허물을 내 입에 담는 것은 결국 내 입술을 더럽히는 짓이며 과거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썩은 물을 항아리에 담아두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죠. 내가 뱉은 타인의 흉은 발이 없어도 반드시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더 치명적으로 죄어올 뿐입니다. 실제로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잔인한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원수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을 욕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입 밖으로 낼수록 내 귀한 가치만 떨어지고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억울함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피로감을 느껴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기운을 틈타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기꾼들과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만 주변에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과 인간들에 대한 원망은 철저히 침묵 속으로 묻어버리십시오. 억울함은 타인에게 털어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 단단한 자존감으로 사겨내어 성공이라는 결과로 되갚아 주어야 합니다. 입을 닫을 때 비로소 내면의 도끼가 빠지고 진짜 내 인생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4가지 약점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난하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쥐고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 내 돈과 감정을 지켜줄 수 있는 정약용 선생이 목숨 걸고 실천했던 아주 기가 막힌 대화법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친근하게 다가와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최고야.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라며 내 기분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사람 말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열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로 바로 이런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무례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비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간사한 태도를 뜻하는 교원 영색을 평생토록 경계했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달콤하고 태도가 가벼운 자들은 훗날 내 비밀을 가장 널리 퍼뜨릴 위선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18년의 유배지에서 인간의 이런 속성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유배 초기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다산에게 침을 뱉던 아전들이 선생의 학문적 명성이 다시 높아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흔들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간사한 눈빛 속에서 선생은 인간이 얼마나 이익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존재인지 간파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장된 칭찬과 가짜 호의에 취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손쉬운 사냥감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 내 비밀과 약점을 나도 모르게 술술 털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세상은 내 순진한 마음을 결코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호의를 미끼 삼아 당신의 주머니와 감정을 탈탈 털어갈 궁리를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싶다면 타인의 화려한 말잔치에 담담해질 수 있는 단단한 심리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나를 지나치게 치켜세우는 사람을 만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달콤한 아첨 대신 묵묵한 행동으로 곁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가짜 호의를 구별해내는 순간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단칼에 제압하고 내 품격을 높이는 아주 강력한 대화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말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침묵의 무서운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과 허물을 아주 신나게 떠드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으시죠?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며 남의 약점을 안주 삼아 씹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흥미롭기도 하고 나를 믿고 말해주는 것 같아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소름 끼치는 진실을 하나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내일 다른 곳에 가서 당신의 비밀을 똑같은 표정으로 떠들고 있을 겁니다. 남의 허물을 즐겁게 전하는 자의 입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은 다름 아닌 내 입술을 닫는 침묵에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한 입으로 2가지 말을 처세 좋게 옮겨 다니는 양설의 무리를 가장 혐오했습니다. 선생은 내 앞에서 다른 이의 허물을 즐겁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허물을 안주 삼아 씹을 사람이다라고 아주 매섭게 일갈했습니다. 이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는 심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맞장구를 치는 순간 당신 또한 남을 헐뜯는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도망나 버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함부로 전하지도 않고 나에게 들려오는 가벼운 소문에도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 입을 무겁게 닫는 침묵은 결코 나약하거나 할 말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속마음과 실력을 감히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단단하고 무서운 성벽을 쌓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을 아끼고 눈빛을 깊게 가져갈 때 상대방은 나를 절대 만만한 존재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근한 두려움을 느끼며 예의와 대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말의 잔치에 내 귀한 에너지를 섞지 마십시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저 담담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내 품격을 지키는 최고의 대화법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을 닫고 침묵만 지키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은근히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시나요? 여기 인간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묘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만만한 혹으로 전락해버린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다음 장의 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늘 허허실실 웃으며 양보하는 모습을 미덕이라 여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무례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밟고 올라서도 반항하지 않는 만만한 먹잇감으로 여길 뿐입니다. 내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만만한 호구 인증서로 전락하는 서글픈 현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손해보지 않으려면 내 친절에도 서슬퍼런 칼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외로운 유배 생활 속에서도 결코 학자로서의 품위와 엄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어렵고 외롭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섣불리 굽히거나 불쌍해 보이려고 감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간사한 아전들이 선생을 흔들려고 다가올 때마다 선생은 추상 같은 단호함과 서늘한 기계로 그들의 무례함을 단칼에 베어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엄격한 선을 지킬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망고의 진리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상처받고 손해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성벽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내 경계선을 밟고 넘어와 내 돈을 탐내고 내 감정을 갉아먹을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안 된다는 선을 보여주어야 상대방도 멈칫하며 당신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하이에나들을 걸러내고 진짜 내 사람만 남기는 가장 현명한 필터입니다. 그러니 이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무례한 인간들에게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호함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단호해지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에 밀려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18년의 고독 끝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도달한 인간관계의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최종 종착지의 비밀이 바로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깨닫는 서글픈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지독하게 외로운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도 결국 각자의 삶을 찾아 내 곁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당연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꾸만 사람에게 매달리고 인맥을 넓히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순간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는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빈틈을 보일 때 세상의 하이에나들은 당신을 가장 쉬운 먹잇감으로 점찍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몰락하여 작아졌을 때 비로소 곁에 남는 진짜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생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한양의 화려했던 인맥은 밤안개처럼 사라졌고 차디찬 방 한 칸에서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지독한 고독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외롭다고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이에게 정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독을 거대한 마중물 삼아 500권의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접고 홀로 서는 힘을 기를 때 인간은 비로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거인이 됩니다. 내가 내면에 홀로 서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면 평생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우쭐했다가 조금만 비난하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유약한 삶을 반복하게 되죠. 역설적이게도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할 때 주변에는 나를 존경하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목매지 않으니 관계의 주도권 또한 자연스럽게 내 손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에게 기대고 위로받으려는 나약한 마음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고독은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내 내면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4가지 약점을 철저히 숨기고 침묵의 무게를 지키며 홀로 당당히 서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산 선생이 남긴 지혜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부터 내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닫아 걸어야 할 비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찔렀던 손송곳은 언제나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내 주변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세상의 감언이설에 속아 내 모든 것을 내보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내 눈물은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내 성공은 그들의 질투가 되었으며 내 계획은 그들의 훈수거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 잔인하지만 명백한 인간관계의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타인이 아닌 오직 내 손으로만 쥐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 마제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서재 이름을 여유당이라 지었습니다. 여유라는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겨울의 시내를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조차도 평생을 타인과 세상을 경계하며 내면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을 굳게 닫고 품격을 지킬 때 비로소 세상의 무례한 소음들이 내 인생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나약한 도망이 아니라 무서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정약용 선생의 뼈아픈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아무리 친해도 내 아픔과 부유함, 미래의 계획과 과거의 원한은 철저히 침묵의 무덤 속으로 가져가야 마땅합니다. 내 약점을 감추고 타인의 가짜 호의를 경계하며 정중하지만 칼날 같은 단호함으로 내 경계선을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홀로 서는 고독의 힘을 길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며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삶은 바로 오늘 당신의 입술을 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산 선생이 남긴 서늘한 진리 중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찌른 한마디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뼈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인생의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홀로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거대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